그것은 바로 포로가 된 소련군 병사들과 거리에 남겨진 스탈린그라드의 시민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폐허가 된 도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은 194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1942년 6월 바바로사 작전 2주년. 또다시 찾아온 여름. 여름이 오면 다시 독일군의 계절이 온 거죠. 이제는 독일이 또다시 공세를 펼칠 순서가 되었습니다. 페도르 폰 보크가 이끄는 전차대가 하르코프, 보로네즈를 거쳐 스탈린그라드 쪽으로 남진, 에리 폰 만슈타인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요새를 공략하여 후방을 평정, 그동안 리스트 원수가 A 집단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카프카스 산맥을 통과하여 바쿠 유전지대를 장악한다는 계획, 바로 독일의 청색 작전, 독일어로 블라우 작전이었습니다. 카프카스로 들어간 A 집단군 후방의 좁은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측전방에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소련군에게 뺏기게 되면 카프카스로 들어간 A 집단군이 포위되는 상황. 그래서 1942년 8월 19일 프리드리 파울루스가 이끄는 육군 총 27만 병력은 스탈린그라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소련 측에서는 바실리 추이코프가 이끄는 62군 총 18만 7천 명의 병력이 방어에 나섭니다. 8월 23일까지 펼쳐진 독일군의 융단 폭격, 스탈린그라드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듭니다. 9월 13일 이 폐허 속을 헤치고 독일군 주력이 시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독일군군의 무지막지한 공습이 지나간 폐허 속에서 소련군은 웅크린 채로 다가오는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독일군이 다가오자 폐허에 순고했던 소련군들이 기어나와 드디어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잔혹한 스탈린그라드의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웠던 무명의 늙은 소련군 병사의 회고입니다. 한탄의 소리, 절망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곳은 이 도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손자 정도의 아이의 시체를 보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 전투는 내 인생에서 눈물을 빼앗은 것이다. 어떠한 장면을 봐도 슬퍼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정도로 인간 감정이 말살된 스탈린그라드 참전 소련군 병사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펼쳐진 2달간의 치열한 시가전. 소련군이 물러날 곳은 볼가강뿐 때문에 더욱 죽기 살기로 싸우는 소련군이었습니다. 1942년 늦여름에 시작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가을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그대로 겨울까지 오게 됩니다. 11월에 들어서자 독일군은 마침내 스탈린그라드의 대부분을 제압했습니다만 독일군 역시 오랜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90% 이상의 스탈린그라드를 장악했지만 나머지 10%를 붙들고 시간을 끄는 추이코프. 11월 19일 초겨울이 찾아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의 남북 양쪽에서 갑자기 엄청난 반격을 시작합니다. 천왕성 작전. 바로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한 독일군을 그대로 또 포위해버린 소련군. 바투틴과 로코소프스키가 북부에서 남하하여 독일군의 측후방을 엄호하던 루마니아군을 박살내고 예레멘코가 남부에서 삥 돌아 올라와서 11월 23일 카라치 인근에서 합세하여 스탈린그라드 포위망을 완성합니다. 이제 스탈린그라드의 독일 제6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펼치던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에게는 안 그래도 월동 장비를 비롯한 보급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바로 이때 탈출을 했어야 했던 육군. 그러나 현지 사수 집착 반자였던 히틀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지 지휘관이다. 따라서 먼 후방에 있는 통치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을 하면 항상 비구로 끝난다. 이 진리를 모르는 히틀러. 추위는 점점 심해지고 12월 중순이 되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서는 전투가 아니라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월동 준비가 안 된 독일군에서는 동사자와 동상으로 인해 팔다리를 자르는 군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엄청난 소련군의 대병력에 이미 겹겹이 포위되어 버린 독일 육군. 이 포위망을 다 뚫고 들어가 육군과 연결시키라는 히틀러의 미친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겨울폭풍작전.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에리 폰 만슈타인 원수였습니다. B집단군에서 끌어모은 찌끄레기 전차사단을 중심으로 돈집단군을 편성한 만슈타인. 그러나 만슈타인이 새로 구성한 돈집단군의 단위 부대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치고 장비 손실도 많아 소련군의 겹겹이 둘러친 포위망 돌파는 무리였습니다.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슈타인은 3개의 판저사단과 57군단 예비부대를 갖고 소련군의 막강한 포위망을 뚫고 또 뚫습니다. 12월 12일 공격을 개시한 돈집단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크리스마스 무렵 스탈린그라드 56km 인근까지 진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 소련군의 방어선에 발이 묶이게 된 만슈타인.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육군사령관 파울루스에게 포위망을 뚫고 자신의 57 판저군단과 링크하라고 권고했지만 파울루스는 준비만 한 채 주저주저 하다가 이 마지막 탈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 지옥 탈출 기회였습니다. 파울루스는 죽음으로 사수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슬리질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롬멜과 너무 다른 점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부당한 명령에 맞설 용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간신히 스탈린그라드 외곽에 도달했던 만슈타인이 이끄는 돈집단군은 결국엔 후퇴합니다. 1942년의 크리스마스, 만슈타인의 후퇴를 알게 된 파울루스 장군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만슈타인이 떠난 1942년 스탈린그라드의 크리스마스. 독일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한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하늘도 그들이 불쌍했는지 크리스마스 당일은 그나마 따뜻한 영하 25도. 스탈린그라드가 끔찍했던 건 극악한 추위와 열악한 보급 상황에서 펼쳐진 잔인하기 그지없는 시가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 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1941년 크리스마스 그날에 있었던 일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 독일군 병사들은 얼마 안 남은 분말을 잡아 말 소세지를 만들고 눈을 파고 찾아낸 잔디를 깎아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 상황이었기에 조금이라도 기분을 바꿔보고 싶었던 인간 본능이었습니다. 이 당시 폐허 속에 포위된 독일 16기갑사단 소속 36세의 군의관 쿠르트 로이베르. 그는 군의관 자격 외에 신학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특이한 군인이었습니다. 쿠르트 로이베르는 희망도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찾은 건 소련군에게서 노력한 러시아 지도 한 장뿐. 그는 지도 뒷면에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그리고 성경의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그림에 쓴 문구는 빛, 생명, 사랑, 리치, 레벤, 리베. 이것이 바로 이후 스탈린그라드의 성모라고 전해지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지하병원 벽에 이 그림을 붙였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그 병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멈춰서서 그 그림을 오랫동안 주시했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우는 병사, 고개 숙여 기도하는 병사. 쿠르트의 쌍관은 그림을 보고 주저앉거나 우는 병사들을 보고 조금 남아있던 술을 돌리지만 곧이어 시작된 소련군의 포격에 술은 다 쏟아져버렸습니다. 다른 장교 하나는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가치의 담배, 더러운 공책, 조금 남은 빵 조각. 그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부하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잊지 않을 거야. 이 그림 하나가 춥고 누추한 지하병신을 드나들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체념한 독일 병사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테이블 대신 탄약 박스, 꽃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닭고기도, 따스한 차도, 와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작은 촛불 하나뿐. 그나마도 너무 작아서 금방 꺼졌습니다. 그때 어떤 병사가 쉰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고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던 병사가 그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하자 많은 병사들이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지친 힘이 없는 독일 병사들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운이 없어서 침묵한 채 오직 아코디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코디언 소리에 맞춰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가 된 소련군 병사들과 거리에 남겨진 스탈린그라드의 시민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폐허가 된 도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은 194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군의관 쿠르트 로이베르는 결국엔 포로가 돼서 소련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간 지 1년 만인 1944년 1월 젤렌부가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이 그림은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마지막 공중 철수 때 떠나는 독일 공군 수송기 편으로 쿠르트의 가족에게 전해졌다가 1983년 가족들이 교회에 기증하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